타로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저는 전생을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생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믿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전생이 굉장히 달라서 내가 딱 5가지로 분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내가 사람이었을지 또는 동물이었을지 짐승이었을지 아니면 전생이 없는 새로 태어난 사람일지 등등 큰 범주 안에서 나의 전생을 뽑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격과 전생에서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전생이 지금 나의 현생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해서 한번 좀 뽑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막 되게 오래된 영혼이 있고 산지 얼마 안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내가 과연 몇 번째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바로 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나의 전생 바로 지금의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전의 삶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끌리는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보면서 나는 과연 전생에 어떤 인물이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나의 전생은 과연? 산에 관한 그림이 나오네요. 뭔가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좀 더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최근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옛날 남미 쪽에 관련된 사람일 것 같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였네요. 피부색이 까만 어린아이였던 걸로 봐서는 아마 남미나 또는 뭐 페루, 약간 칠리, 멕시코 이런 쪽에 굉장히 고산지대 또는 그런 쪽에 살고 있었던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라고 뜨는 거 봐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은데 과연 나의 전생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되게 미래가 촉망받는 아이였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떤 고위직의 자제일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산 위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였는데 꿈과 희망이 많은 아이였는데 비해서 전쟁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기고 결국에는 홀로 숨어있다 죽는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좀 피부색이 어두운 날씨가 더운 나라의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여자아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추장이나 또는 촌장 또는 약간 작은 성의 영주 등 어쨌든 지체 높은 신분으로서 굉장히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홀로 살아남아서 힘들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었다라는 카드이고요. 전쟁이 그렇게 막 엄청 밝지는 않아요. 이런 좀 힘들지만 되게 좀 슬픈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생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생 속 아이가 나에게, 현생의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꽃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되게 좀 아름답고 약간 베이비 핑크와 같은 느낌의 꽃들, 연약한 뭐 꽃이 다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전생 속 아이가 나에게 느끼는 거는 지금의 내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왜냐면 전생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확 뺏겨버렸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부나 또는 이런 돈에 대한 결핍, 가정에 대한 결핍 등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현재.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어떤 금전적인 결핍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상황은 아닐지,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죽어갈 때 혼자서 외롭게 죽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핍들인데, 이 나의 전생 속 아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부디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에 있어서 나의 외부, 나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친구들, 가족들, 뭐 돈,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마음이 가고 있고, 그 이유는 전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오는 결핍이라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기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생의 결핍에서 벗어나서 현생에서는 내면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카드가 보여요. 전생 속에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에 대한 애정도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뭔가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이 단순하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로부터 계속 전해져 오는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내가 해소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누군가가 그 결핍을 또는 어떤 물건인가로 나의 결핍을 채우기보다는 그냥 나 이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꽃 한 송이와 같은 사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보이네요. 첫 번째 분들은 전생이 굉장히 따뜻한 카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슬프게 힘들게 죽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에서 멈춰서 그런지 되게 따뜻한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일종의 도깨비, 어딘가에 깃들여 있는 정령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와, 도깨비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오래된 물건이었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도 역시나 도깨비에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구나. 먼저 카드를 뽑아보고, 일단 이거 해석부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 전해드려야겠다. 보면 어떤 골동품에 관련된 카드가 보이는데, 밤의 빛을 받아 변한다라고 하니까 외국식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뭐 토이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사람 움직인다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카드 자체가 한국에서 동양에서 뜻하는 건 일종의 도깨비라는 카드거든요. 근데 원래 외국에서는 물건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물건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이었고 긴 시간 손때를 타면서 오랜 시간 애정을 받아오다 보니 생명이 생겨버린 그런 도깨비였을 가능성이 커요. 나는 맨 처음에 되게 신분이 높은 지체 높은 어떤 귀족 아가씨의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아가씨는 물건이 풍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사랑해줬고,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나를 갖고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런데 나는 아마 누군가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커요. 귀한 물건이었나 봐요. 함부로 둘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을 텐데, 그래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나의 비슷한 대체품을 많이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슬퍼할 만큼의 그런 귀한 물건이었을 거라 보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어떤 그 나라의 공주님 또는 옆 나라의 공주님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귀족들이 쓰는 애장품이니까 인형이나 또는 예쁜 도자기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옆 나라의 공주님이 결국 그 물건을 또 어떻게 해서 손에 넣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도 다음 공주님, 즉 계속해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고 골동품인 바람에 계속해서 도둑질을 당해졌을 물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거에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물건에서 생명력까지 얻었던 도깨비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되게 특이한 전생이에요. 사실 또 사람이나 풀떼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도깨비가 나온 거는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러면 나는 지금의 현생에 나에게 끼치는 영향과 나의 도깨비였던 시절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혹시 마음이나 몸을 한 군데 누일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어떤 안정된 또는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 나만의 스페이스, 나만의 사람들, 즉 안정된 관계와 공간을 많이 갖고 싶어 그런 공간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귀한 물건이었지만 결국 내 원주인과 함께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이 원래 주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인도 사랑했고 그 뒤로도 계속 떠돌고 있지만 결국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나의 첫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보여요. 혹시 토이스토리를 본다면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지 않으실지,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힘을 기르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나만의 것, 내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을지,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나가 현재 나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은 우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 많이 가져보려고 이 오는 약간 발이 붕 뜬 느낌? 나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 애쓰고 나만의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자꾸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가면서 살아갈 것.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막 움직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서 원래 주인한테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그리워하던 그 주인한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래도 최소한 선택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고 내 의지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감사하고 많이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그렇게 해서 나의 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제일 추천한다고 보여요. 신기하죠? 누군가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물건이었나봐요. 보통 이제 영물이라고도 하지만 도깨비가 된다는 건 참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물건에 있어서 도깨비한테 있어서는
이 헤어짐이 굉장히 슬픈 헤어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3번 카드의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였군요. 새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구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일 수도 있어서 한번 뽑아볼게요. 와우! 태양과 같은 존재, 별. 아하. 좋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아까 2번 카드에서는 죄다 공주님 카드만 나왔는데 여기는 자연물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과거에 어떤 한 우주의 일부분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의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자연적인 에너지,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좀 좋을까요? 나는 과거에 어떤 이 행성계의 태양이었고 그 태양으로서 만물을 비추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폭발하면서 그 태양이 식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태양이 식으면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물론 그 행성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만, 나는 그렇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나의 이 쪼개진 에너지들, 나의 부셔진 몸들은 어떤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또는 벌레가 되어서 jet가 되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걸 보시면, 그리고 또는 어떤 물을 구성하는 물고기, 새, 그 다음에 어떤 말과 같은 존재들, 즉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 태양일 때 그 아주 몇억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들 중, 즉 이 쪼개진 조각들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바로 전의 전생이니까. 거대했던 그 에너지 구체가 폭발을 하면서, 태양이 폭발을 하면서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조각이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전생이 별이었다, 태양이었다. 왜 아직 우리 태양은 멀쩡하니까 외계 행성의 태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지금도 나의 일부는 자연 속에 존재한다 라는 걸 봐서는 이런 분들은 좀 의외로 촉이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이거는 왠지 이럴 것 같아, 뭔가 나쁜 예감이 되게 잘 맞는 분들, 또는 왠지 그런 것 같아, 남들에 비해서 예민하게 기운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보통 요런 느낌들의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보면 이 태양이던 시절의 내가 나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내가 나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열정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왜냐면 태양은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 외롭고 시간이 길었어요. 홀로 있으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았지만 너무너무 긴 시간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얼른 쪼개져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랬고, 그 중에서 큰 덩어리가 나라고 해요. 지금의 현재의 나. 그래서 현재의 나는 진짜 많은 걸 경험해서 많은 감정들을 느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하는, 인생이 있어서 많은 것을 쟁취해내는 승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그 에너지가 뭉쳐지는 날이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각 곳에 퍼진 나의 이 조각들, 나의 분신들, 나이자 내가 아닌 그 존재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를 대해서 나는 최대한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지금의 현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왔고, 이렇게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양은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온 삶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카드의 전생을 한번 좀 볼게요. 오, 재밌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디 보자. 무당이냐, 아니면 광대냐, 아니면 뭔가 히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 반지가 있었던 사람이네. 한 번 더, 이분은 2장만 더 뽑아볼게요. 나는 혹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은 뭐 귀신을 본다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보여주는 사연이 굉장히 슬픈 사연인데 제가 마저 뽑고 얘기를 해볼게요. 야, 참 신기하죠? 어떻게 카드들이 이렇게 다 비슷한 카드들이 나올까 싶어요. 앞에 분들이랑 비교해보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랑 카드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나는 과거에 신을 모셨던 여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종의 무당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상황을 결국 그 남자와 함께 하지 못했고 신내림을 받아서 신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먼 친척 중에 꼭 어떤 이렇게 크게 무당이 있거나 유독 용하게 귀신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일명 말하는 신줄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칠성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남자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당이 됐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독 나의 눈에만 많이 보였고 그로 인해서 외로운 삶을 살고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그 모든 거를 이겨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으나 결국 무당이 되면서 그 사랑이 어그러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냐에 대해서 보면 편안하게 죽었어요. 편안하게 죽었지만 사실 죽는 날까지 이 남자를 그리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내가 평생 할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절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던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역할에는 충실했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과거의 내가 현재 나에게 어떤 이야기나 조언을 전해주고 싶으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할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 것.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지 말 것. 그리고 상처받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또 열심히 사랑할 것. 아마 전생에 이 사람은
이 남자를 지금 현생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죠. 내가 계속해서 연애를 해서 전생에서 만났던 그 사람, 나의 첫사랑, 잊지 못할 그 사람, 그때는 내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너무 로맨틱한 얘기 아니에요? 막 앞에 분들은 막 태양 폭발하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사람마다 다른 얘기지만 내가 이번 생에서 꼭 만나야 되는데 운명의 상대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첫눈에 반하는 와, 나 정말 이 사람은 뭐가 느낌이 다르다 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또는 있었다면 앞으로 생긴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전생에서 나와 결혼까지 약속했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 남자와 함께하지 못해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될 그런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닷카드군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닻을 내렸을지 5번 분들의 전생을 좀 볼게요. 이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뽑아드릴게요. 근데 평탄한 삶을 사셨을 가능성이 커요. 이분들 또한 굉장히 로맨틱한 과거를 갖고 계시네. 어렸을 때 나는 괜찮은 귀족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괜찮은 귀족집에서 태어나서 무난하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약혼자와 결혼을 했고 또 운도 좋아서 물려받은 재산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됐었을 가능성도 커 보여요. 즉 전혀 문제없이 살아온 아주 평탄하고 행복한 삶, 뭐 일명에게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남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배경은 중세 유럽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거의 다 죽어갈 때쯤 일기를 보다가 발견을 하게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정해진 약혼녀 말고 정말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사실 잊고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막 평생 동안 그 여자 찾았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여자가 있었지 라는 생각에 말년에는 그 여자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음하게 나 어렸을 때 첫사랑 좀 찾아보자 뭐 요런 거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너무 내가 잘 묻어놨었어서 한번 떠오르니까 막 팝콘 터지듯이 막 터져나오는 흘러나오는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했었고 그래서 자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나 찾는 카드. 이래서 후회가 남는구나. 나는 내가 너무 잘 살아서 그 사람도 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귀족이니까 정해진 운명과 결혼을 해야 맞는 거고, 그래서 나는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소녀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후회를 좀 많이 해요. 이제 와서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 사람도 내 도움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보여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거부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참 잘 살았고, 인생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아, 내가 그때 그 여자랑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그거 하나가 남았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과거 이렇게 되면 이게 나한테 현재 연애 문제로 온단 말이죠. 일단 봅시다. 현재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렇게 해서 후회해서 찾아보다 돌아온 그 남자는 어떤 과거에 나를 말을 해주고 싶을까? 보면은 역시나 이번 삶에 연애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내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너무 쉽게 평가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어떤 여자에게 크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 생에 있어서는 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게 된다면 조금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감정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성적인 면을 따져서,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좋으니까 연애를 하기보다는 좀 잘 계산해 보고 잘 따져보고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대한 이 결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 그때 사실 이 사람이 잘 살았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후회하는 거지, 만약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잘못된 결말을 맞았으면 이렇게 살지 말걸이라고 후회를 했을 거야. 근데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래도 한번 감정을 막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연애에 대한 선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꼭 한 발짝 떨어져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 연애가 정말로 나에게 득이 되는 연애인지, 얼마나 필요한 연애인지 꼭 한번 따져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애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보여요. 과거에 내가 잘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이네요. 어떻게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 주제 재밌으셨을까요? 다음번에는 제가 나의 수신이나 어떤 나의 또 별자리 등등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